오늘은 손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 중에서 손관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. 순이란 건 손이란 뜻이죠. 근이라는 건 손의 뿌리를 얘기를 하고요. 관이라는 거는 작은 터널을 뜻합니다. 그래서 요새는 이제 한국말로 바꿔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. 주로 이분들은 손끝이 저려요, 손이 저려요 하면서 오는데 아마 이 중에서도 평상시에 좀 손저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. 상당히 좀 흔하게 이제 임상에서는 볼 수 있는 질환이고요. 어떤 분들은 손이 저리면 이거 혹시 중풍하냐? 이러면서 이제 걱정하면서 막 깜짝 놀라가지고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손끝이 저리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야기해 드리는 거고요. 오늘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. 일단은 정중신경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. 우리 팔로 가는 신경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손바닥 쪽으로 가는 걸 우리가 정중신경이라고 부릅니다. 애가 우리 요 겨드랑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팔 안쪽으로 내려와서 팔꿈치 앞쪽을 지나서 이렇게 가운데로 내려오는 요 신경을 우리가 정중신경이라고 부르고요.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요 정중신경이 요 손바닥에 있는 터널을 지나가는데 요 작은 손가락 하나 정도 지나갈 만한 그런 터널이에요. 주변이 뼈로 둘러싸여져 있고요. 위쪽은 요 인대 조직으로 인해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. 이 공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. 근데 이 공간으로 지나가는 구조물들이 손바닥으로 가는 구조물들은 다 이 공간을 통해서 가는데 크게 그 손을 쥐는 힘줄들이 이제 다 가죠.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가는 신경이나 혈관들이 다 이 터널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. 그래서 평상시에 손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계속 손을 쓰다 보니까는 이 힘줄들이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. 그러면서 서로 막 마찰을 빚으면서 좀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고요. 혹은 좀 붓거나 넘어지면서 이걸 꽝 짚으면서 그때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.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정중신경이 이렇게 딱 눌려버리는 질환이에요. 신경이 눌렸으니까 이제 신경이 자극받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겠죠. 작을 때는 약간 좀 이렇게 저리저리하는 느낌이 나타나고요. 좀 더 심해지면은 막 너무 아프거나 이런 느낌들도 나타나고요. 아예 심해지면은 감각 자체가 아예 죽어버리는 그런 증상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요. 이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감각 부위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. 그래서 대부분 손 전체가 저려요 라고 오시지만은 가만히 보면은요, 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는 이 새끼손가락은 별로 저리지가 않아요. 이 새끼손가락은 척골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, 근데 이 나머지 4개 손가락이 저린 게 특징입니다.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5개가 다 저린 게 아니라 요거는 빼고 나머지 4개만 저릴 때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, 정중신경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어디에서 눌렸느냐에 따라서 손바닥까지 저릴 수도 있고 손끄트머리만 저릴 수도 있어요. 주로는 이제 손끝만 저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. 이게 이제 마비가 심해지게 되면은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는 요 운동신경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우리가 어복 부위라고 그러죠. 요 부위가 이렇게 움푹 파이면서 엄지손가락에 힘이 빠지는 그런 증상까지 동반이 되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조금 훨씬 더 심한 증상이죠. 일단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별하는 방법은요, 신경을 조금 더 순환이 안 되게 눌러보는 거예요. 팔렘 테스트라 그래서 손등을 서로 이렇게 딱 붙인 상태로 이렇게 쭉 끌어올립니다. 손등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고요. 딱 붙어 있는 채로 그대로 한 30초 정도를 유지를 해봐요. 만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요러고 30초 정도 있다 보면은 문제가 있는 쪽 손끝이 찌릿찌릿한 느낌들이 재현이 되고요. 혹은 신경 손상이 있는 부위를 이렇게 톡톡 두드려 보면은 찌릿찌릿한 느낌이 나요. 그래서 이 손 수근관 부위를 이렇게 툭툭 두드리다 보면 어두 부위를 딱 두드렸을 때 손으로 찌릿하는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제 양성이고요.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아예 꽉 눌러서 한 30초 정도 누르고 있다 보면은 손이 저리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요 근처에서 지금 신경이 눌려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컴퓨터 작업 많이 하는 분들, 손을 많이 쓰는 분들한테 주로 와요. 손빨래 하거나 손으로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많이 만들거나 이런 분들한테 이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고, 또 컴퓨터 작업할 때 손이 약간 꺾인 채로 여기가 자꾸 바닥에 부비면서 그러면서 이제 생기기도 하고요. 그래서 평소에 좀 이렇게 사무직인 분들, 컴퓨터 작업 많이 하는 분들이 손이 저리다 그러면은 꼭 손을 이렇게 좀 펼 수 있게 해주세요. 그래서 요새는 쿠션 같은 거 이렇게 받치고 키보드 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. 평상시에 내가 좀 손목이 안 좋다 싶은 분들은 손을 좀 자주 운동을 해주는 게 좋은데, 손목을 뒤로 꺾어도 주고 구부려도 주고 옆으로도 기울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손목의 관절 움직임을 좀 회복시켜주고요. 손을 이렇게 쭉 벌려도 주고 오므려도 주고 손끝만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
구부렸다 폈다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짬뽕공 같은 걸로 이렇게 꽉꽉 누르거나 아니면 좀 무게 있는 공을 이렇게 손목을 구부리거나 아니면 손등을 구부리거나 이런 운동을 하는데요. 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는 이 안쪽에 있는 힘줄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는 이 힘줄이 짧아지고 여기 장력이 높아지고 하면서 마찰이 심해지거든요. 그래서 여기 있는 근육들이 좀 잘 이완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스트레칭이에요. 팔을 쭉 핀 상태로 손목을 최대한 젖혀주는 거예요. 그럼 여기가 되게 당기죠. 이렇게 당기는 느낌을 한 30초 정도 그냥 그대로 참으면서 쭉 스트레칭을 해주고요. 한 30초 정도 이렇게 스트레칭 해준 다음에 잠깐 한 10초 정도를 쉽니다. 그러면은 피가 막 통하면서 좀 시원한 느낌이 날 거예요. 그리고 요거를 계속 이제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순환을 좀 많이 촉진을 시켜줄 수가 있고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긴 분들은 좀 이렇게 더 빠르게 치료가 되도록 할 수도 있죠. 이게 어떤 분들은 되게 안 나요. 계속 손을 쓰다 보니까. 그래서 저희과에 가면 주로 요 신경뿌리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스테로이드 주사, 우리가 뼈주사라고 하는 걸 놔줘요. 그러면 염증이 바로 차단이 되면서 증상이 좀 개선이 되는데 문제 자체가 해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두 달 있다 보면 또 저리기 시작을 해요. 그럼 이제 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죠. 그럼 또 한두 달 괜찮다가 또 저리기 시작을 해요. 그래서 한 두세 번 하다가 안 되면은 에이 그냥 잘라냅시다, 수술합시다 이렇게 저희과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 인대 조직이 이렇게 누르고 있다 그랬잖아요. 요거를 이렇게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신경을 안 누르니까 증상은 사라지겠죠. 근데 문제는 그 터널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라 그랬잖아요. 그거를 잘라내니까 이 구조가 약간 불안정해져요. 그래서 손에 힘을 쓰는 게 약간씩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한 80% 정도로 힘이 좀 빠지게 되니까 되도록이면은 구조물을 남겨놓는 게 좋겠죠. 그래서 한의원에서도 조금만 잘 관리하고 하면 쉽게 치료가 되는 질환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 주겸약침을 놔드려요. 거기에다가 신경 손상된 부위 근처에다가 주겸을 쏴주게 되면은 주겸이 아주 고농도의 알칼리이온인데 이게 신경의 흥분을 바로 좀 이렇게 안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빠르면은 뭐 한동안 맞고도 그렇게 저리는 게 싹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주변에 유착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약침 가지고 잘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럴 때는 완전히 잘라내는 수술을 하기보다는 도침이라는 걸로 아주 간단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. 도침은 우리가 침으로 하는 아주 미세한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. 침끝이 조그마한 끌이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끌로 요 신경이 유착되고 눌려있는 부위 근처를 살짝살짝 이렇게 자극을 주고 뜯어줘서 그 공간을 좀 넓혀주는 방법이고요. 굳이 이걸 다 잘라내지 않더라도 그렇게 가볍게 증상을 좀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어떤 분들은 신경이 압박이 너무 심하고 손상이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돼서 신경 회복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럴 때는 이제 신경을 좀 재생시켜주는 그런 종류 한약들이 있고요. 뭐 우차신기환이라든지 이런 종류 한약들이 상당히 좀 신경의 회복을 빠르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굳이 수술하지 않더라도 한의원에서 나을 수 있는 질환이니까요. 만약에 내가 자꾸 평소에 좀 손이 저려가지고는 문제를 일으킨다. 주로는 이제 밤에 자다가 저리는 분들 제일 많아요. 그건 이제 자다가 내가 손을 눌러서 그런 거고요. 평소에 내가 일하다가 좀 손이 자주 저린 편이다. 그러면은 손을 좀 따뜻하게도 해주시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스트레칭도 좀 자주 해주시고요. 그랬는데도 저리는 증상이 잘 개선이 안 돼요. 그럴 때는 이제 어디로 와요?